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부할 시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넷을 시작으로 세 편의 셰익스피어 소넷을 읽고 종강을 할 겁니다. 먼저 그 전에 셰익스피어 소넷과 셰익스피어에 대한 인트로덕션이 있는데 길고 산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는 소넷으로 직접 들어가서 맛을 봅니다. 셰익스피어 소넷의 특징, 거기 등장인물, 이런 배경적인 지식은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기로 하고 학부에서는 그의 시를 읽어보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소넷을 154편이나 썼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밀턴의 소넷 한 편을 하면서 셰익스피어 소넷과 이탈리안 소넷의 차이도 얘기했고 특징들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피어리안 소넷 구조로 되어 있고 소넷의 특징은 14행 14 line love poem이에요. 소넷의 개념은 14행 사랑의 연시, 다 iambic 펜타미터, 약강 오복격, 한 라인에 모음이 모두 10개가 있는데 그게 다 짝으로 5개의 포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빠밤 빠밤 하는 약강 오복격에 그다음에 이제 라임 스킴 있죠. 라임 스킴에 대해서는 지난번 밀턴의 소넷을 하면서 배웠을 거야. 이탈리안 소넷의 라임이 있고 셰익스피어 소넷의 라임이 있죠. 셰익스피어리안 소넷의 라임 스킴은 A, B, A, B, C, D, C, D, E, F, E, F, G, G 이렇게 4행씩 3개가 있어요. 이런 거 하나를 코트레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 코트레인, 1, 2, 3 코트레인과 나머지 2행을 커플릿,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소넷은 4행씩 끊어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생각하면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7번 소넷의 라임을 한번 봅시다. Come, desert, tomb, parts. 이게 A, B, A, B예요. 그 다음에 eyes, graces, lies, faces. C, D, C, D. 그 다음에 age, tongue, age, song. E, F, F. 그 다음에 time, rhyme, G, G. 이렇게 3 quatrains 플러스 1 couplet으로 만들어진 게 셰익스피어리안 소넷, 라임 스킴입니다. 154편에 해당되는 셰익스피어 소넷 전체의 주제와 내용과 등장인물 이런 거 공부할 시간은 없고 셰익스피어 소넷을 직접 읽는 것으로 우리는 이번 학기를 진행합니다. 내가 이론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갖고 학생들에게도 그 이론적인 것을 외워라, 정리하고 암기하라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시만 잘 읽으면 돼요. 우리는 시는 제대로 안 읽으면서 배경 지식만 알아갖고 아는 척 하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시를 읽을 줄 알면 다 해결돼. 그 다음에 뒷이야기를 하면 더 재밌죠. 일단 시부터 읽어야 돼. 시를 읽어봅시다. Who will believe my verse in time to come? If it were filled with your most high deserts, though yet heaven knows it is but as a tomb, which hides your life and shows not half your parts. 자, 요 내용만 봅시다. 첫 번째 코트레인. 그래서 문장이 끝나잖아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셰익스피어의 소넷은 보기에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단어도 어려운 단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조화롭게 만들었는지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와 내용에 맞춰지는 기가 막힌 일치성이 아마 여러분들 감동할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쉬워요. 누가 나의 시를 믿을 것인가? In time to come 하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in the future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in the future를 in time to come.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에 누가 내시를 믿겠습니까? 만약 it 하면 verse죠. 만약 내시가 그대의 가장 높은 찬사들, 칭찬들, 디저트 여러분 이게 대면 수업하면 내가 반드시 여러분들 번역을 시켰을 건데 디저트 하면 뭐 사막이라는 데저트, 뭐 버렸다는 디저트 이런 뜻하고도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른 뜻이 있어. 그것을 사전을 찾아서 사실 알아봐야 돼요. 이것은 장점이라는 뜻이야. 장점, 좋은 점. 뭐 merit 이런 거예요. 만약 내시가 그대의 최고의 장점으로만 꽉 차 있다면 누가 내시를 믿겠습니까? 다가올 시대에. 이 시로 당신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야. 당신은 최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썼다 쳐. 그러면 미래의 시대 사람들이 그 시를 읽고 에이구 이게 뭐야 이런 찬사가 어딨어? 라고 누가 믿을까요? 그러나 하늘은 압니다. 더우에 계속 붙은 말 It is but as a tomb. 이것이 무덤에 불과하다는 only예요. but은 only야. 내시가 무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늘은 압니다. 그리고는 which로 또 받았어요. 어떤 무덤? Which hides your life and shows not half your parts. 그러면 parts하고 desserts하고도 연결을 시켜야 돼. 무슨 말이에요? 어떤 무덤이냐? 당신의 생명은 가리고 있고 당신의 파트는 절반도 보여주지 못하는 무덤. 여러분 무덤 속에 묻힌 사람을 밖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무덤을 보고서는 그 속에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절반도 볼 수 없다. 그런데 내 시가 바로 그런 무덤과 같은 것일 뿐이다. 왜? 당신에 대한 아름다운 찬사를 썼지만 진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실체 그거를 절반도 보여주지 못하는 무덤과 같은 것. 자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보이는 게 이것만 보여. 다 가리고 이것만 보여. 자, 무덤은 그러니까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죽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이렇게 보여주는 무덤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시인은 자신이 그대에 대해서 찬사를 많이 쓴 시가 사실은 무덤에 불과하다. 당신은 정말 살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데 내 시로 아무리 당신의 장점을 표현하고 가득 담아봐야 이거는 죽은 사람을 묻어놓은 무덤을 묘사한 것밖에 안 된다. 라고 함으로써 내 시가 당신을 따라서 그리기는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도 되고 당신은 내 시가 표현하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시를 미래 사람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당신의 장점으로 너무 많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If I could write the beauty of your eyes. 만약 내가 그대의 눈의 아름다움을 기록할 수 있다면, 쓸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In fresh numbers number all your graces.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Could write, could number. 이게 동사예요. 넘버가 동사가 되면 하나하나 1, 2, 3, 4 세다는 뜻이야. 그러면 fresh numbers라고 했어. 이 넘버는 명사야. 복수가 붙었잖아요.
그럼 이 넘버스는 뭘까요? 내가 말했죠. 아까 시는 iambic 펜타미터의 14행의 약강 5복격 뭐야? 숫자예요. 숫자. 시는 숫자야. 단어수, 모음수 이런 걸로 시를 만들었던 거야. 그렇다면 넘버라는 말이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시작품. 그래서 그 말이 어디에까지 사용돼요? 가수가 새 앨범을 내면 영어로 뉴 넘버라고 해요. 넘버. 작품을. 새로운 노래를. 그러면 만약 내가 당신 눈의 아름다움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신선한 시 속에다가 당신의 모든 우아한 점들을 다 넘버링 하나하나 나열할 수 있다면 가정법 if에 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Desert, parts, graces 뭐야 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당신 최고의 찬사를 말하고 당신이 가진 부분의 절반도 보여주지 못한다? 그 당신의 장점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대의 우아한 점, 아름다운 점 그것을 새로운 시에 나열한다 할지라도 당신 눈의 아름다움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The age to come 하면 미래에 올 세대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 이 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Such heavenly touches never touched earthly faces. 이런 천상의 아름다운 터치를 이 땅의 얼굴에다가 터치한 적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은 시에 당신을 묘사한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야. 이건 하늘 천사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인간의 얼굴에 이런 터치를 한 적이 없다. 이 시는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미래 세대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아무리 잘 써봐야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다. 당신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너무 과장된 말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거다. 그 다음 So should my papers, yellowed with their age, be scorned like old men of less truth and tongue, and your true rights be termed a poet's rage, and stretched meter of an antique song. 또 다른 네 번째 줄, 네 번의 코트레인을 보면 so가 나왔기 때문에 도치가 된 거예요. should be scorned. 그리고 아까 시를 numbers라고 했죠. 여기서 papers가 또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나의 페이퍼, 내가 쓴 이 종이의 시는 비난받을 것입니다. 근데 페이퍼가 어떻게 됐어? 그 나이 때문에 노랗게 된. 여러분들 종이가 오래되면 누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쓴 시가 세월이 한참 지난 미래에 너덜너덜 누렇게 변한 종이가 된 거야. 그 내 시는 그래서 어떻게 비난받을 것이냐면 늙은이처럼 비난받을 것입니다. 어떤 늙은이? Of less truth than tongue. 기가 막힌 표현이죠. 딱 4개의 단어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뭐예요? 혀보다 진실이 적은 노인네 남자. 셰익스피어는 늙은 남자를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그 드라마에서 늙은 남자, 특히 딸들을 둔 아빠는 다 안 좋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늙은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시가 늙은이처럼 비난받을 거다. 오래돼갖고 낡은 종이가 되고 누렇게 변하는 종이가 되면 근데 어떤 노인네? 혀보다 진실이 적은. 자, 무슨 말일까요? 혀보다 진실이 적어. 말은 많은데 다 뻥이야. 이게 less truth than tongue. 4단어로 기가 막힌 표현을 한 거예요. 내 시가 당신의 찬사로 가득한 이 시가 후대 사람들이 읽으면서 다 낡아빠진 종이, 누렇게 된 종이 이것과 올드맨의 이미지하고 연결시킨 거야. 이렇게 이런 게 어딨어? 이런 시가 어딨어? 말도 안 돼. 이것은 정말 말만 많고 과거 뻥튀기는 노인네처럼 진실이 적은 노인네처럼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right,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right, graces, paths, desert. 다 같은 의미예요. 당신의 진실한 그 권리, 좋은 점, 그런 것은 시인이 비춰서 쓴 거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stretched meter of an antiques, 낡은 노래에 쭉 늘어뜨려진 이 미터도 시라는 뜻이에요. 송도 마찬가지고. 미터라 그러면 이제 시의 그 복격을 말하는데 길게 짧은 걸 갖다가 억지로 늘어뜨린 거야. 길게 쓴 거야. 그냥 요만큼만 쓰면 될 거를 과장법을 이용하고 뭘 이용해서 길게 억지로 늘어 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신에 관한 진정한 아름다움, 당신에 관한 정말 좋은 것들이 늙은 노래에 억지로 길게 늘어뜨린 가사일 뿐이라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아이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미래 세대를 말했잖아요, 계속. 그 당신의 후손이 미래까지 살게 된다면 당신은 2번 살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아이 안에서 살고 한 번은 내 시 속에서 살고.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뭐냐면요, 아이를 낳으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영맨이라고 하는 셰익스피어 소넷 시퀀스에 나오는 젊은 남자, 바로 셰익스피어의 후원자, 젊고 아름다운 귀족이었어요. 셰익스피어는 이 사람을 후원자로 삼고 사랑한 거야.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동성애를 했다는 말도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남자를 향하여 시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의 장점, 아름다움, 이거 전부 다 이 젊은 남자에 대한 아름다움이에요. 남자에게 쓴 시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결혼도 안 하고 여자들하고 맨날 놀아나고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서 당신과 똑같은 아름다운 후손을 낳으세요. 아들을 낳으세요. 그래야 당신의 아름다움이 보존되지. 당신 나이 들어 늙으면 누가 당신이 젊었을 때 아름다운 걸 믿어? 당신이 낳은 아들이 그걸 대신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뭐라 그래요? 자기의 시가 다 거짓말했다고 사람들이 말할 거라고 해놓고서 마지막에서는 내 시 속에서도 당신이 살아있을 겁니다. 그 예언이 맞아요, 틀려요? 맞았잖아요. 지금 4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이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에서 셰익스피어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예언은 맞은 거예요. 자신의 시가 영원할 거를 안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속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이 다시 살아나고 이 시 속에서도 살아나니까 You should live twice.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나면 되게 쉬운데 처음에 그 수수께끼를 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대학원이나 일반 대학원 수업을 할 때 셰익스피어 소네트 수업을 하면 얼굴을 마주보고 내가 직접 시켜요, 번역을. 그러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겸손해져요. 아,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자신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소넷을 읽고 그 아름다움에 감동해서 이 아줌마들은 눈물을 흘려요. 대학원생들은 주로 아줌마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소넷을 하나 읽었습니다. 쭉 정리하라고 내가 한번 번역을 해줄게요. 누가 다가올 시대의 사람들이 내 시를 믿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그대의 가장 높은 찬사로만 가득 차 있다면, 비록 하늘이 압니다. 이것은 무덤에 불과하다는 것. 당신을 묘사한 실제 사진도 아니고 무덤이야. 그것은 당신의 생명도 감추고 있고 당신의 좋은 점의 절반도 보여주지 못하는 무덤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만약 당신 눈에 아름다움을 적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신선한 시 속에서 당신의 모든 우아함을 다 하나하나 나열할 수 있다면 다가올 세대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 시인은 거짓말하고 있네. 그런 하늘의 터치를 인간의 얼굴에 터치한 적이 결코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는
시대가 흘러 누렇게 변한 나의 시는 마치 늙은이처럼 비난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늙은이? 혀만 발달해가고 거짓말만 하고 뻥만 튀기고 과거에 내가 그런 말만 하는 진실이 없는 노인네로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아름다움, right, 권리, 그것은 시인이 그냥 분노, 시인이 미쳐서 쓴 걸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노래를 그냥 길게 늘어뜨린 가사에 불과할 거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이가 그때까지 태어나 살아있다면 당신은 두 번 살 것입니다. 그 아이 속에서 살고 이 시 속에서 살고 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을 소네트 한 편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